사실은 한번 딱 알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물보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서 일단은 교재에 담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이 교재를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숫지까지는 모르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법인과 방카에서도 몇몇 분이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 자동차에서 오신 분들이 재물보험을 잘 모르실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재물보험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도 사실은 현장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어날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는 걸로 교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물보험에 대해서 법인이나 방카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내용을 웬만큼 그렇죠? 네.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 화재보험은 우선 소재지 주소가 소재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소재지가 이제 주어지겠죠. 그렇죠? 소재지를 알려주고 이런 목적물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목적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니까 건물의 구조급수는 어떻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소재지에 그 건물이다라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직종은 뭐다? 음식점이다. 공장의 경우는 금속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내지는 그런 정보를 줄 거고 그리고 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물 배상 책임을 드리겠다. 시설 소유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특이하거나 이 공장인 경우에는 풍수제를 드리겠다. 내지는 등등 특약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화재 보험 인수 규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윗단의 내용과 장기화재 인수 규정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험료를 구성하는 거는 이 급수랑 직종이에요. 화재보험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거는 급수랑 직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종은 너무나 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고 직종과 관련해서는 일반 보험의 유율서에 보면 직종이 다 나와 있어요. 장기보험도 똑같습니다. 일반 보험의 유율서 직종과 다만 샌드위치 판넬 제조 가공 이런 몇몇 요율만이 장기에는 없어요. 일반에는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리고 요율은 달라요. 왜냐하면 손해율을 측정하는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서 일어난 쌓여진 보험료와 일반 화재에서 사고 난 거를 비교해서 손해율을 뽑아서 요율이 측정이 되고 장기화재는 장기화재에서 들어온 보험료와 장기화재에서 사고 난 이 비교를 해서 요율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율은 다르니까 직종과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장기화재는 요율서가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에 그냥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율은 여기서 확인하는 게 편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급수와 관련해서 건물 구조가 몇 급이다. 이제 건물 구조는 네 가지 급수가 있거든요. 그 건물 구조가 몇 급이다라는 거를 딱 캐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그래도 그 기본적인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의 주요부는 기둥, 제가 착오를 해서 아니면 오해를 해서 이 교육은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뭐 강타나 법인에서 오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실 테고 자동차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셨던 우리 직원분들이 이 급수와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잘못 물었나요? 건물 급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건물의 주요부는 기둥과 지붕과 외벽으로 인해서 급수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의 주요부, 건물의 주구조 그래가지고 기둥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외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에 그 건물 급수를 판정하기 위한 이 건축물 대장상에서의 정보는 요거 두 가지예요. 사실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급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로는 뭐 지금 그 인보부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이 재물 쪽도 이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전산이나 뭐 이런 쪽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상반기만 보더라도 6월달에 84% 이후에 12월달에는 12월이 아니고 9월달에는 저희가 장기 월납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지수거든요. 12억을 함으로 해서 목표가 32억인데 38%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보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셔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메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보험이 웬만하면 자리 잡기 전에는 재물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세 가지 구조에서 두 가지 구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보고 이 지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급수가 달라지고 기둥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급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급인 경우는 기둥과 지붕이 내화 구조여야 돼요. 내화 구조라고 하면 그냥 쉽게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거는 연소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내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1급인 상태는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 구조로 이루어진 게 1급이에요. 우리 회사 건물도 1급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2급은 지붕이 불연재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붕이 판넬이나 스레프나 뭐 아스팔트 싱글이나 뭐 이런 불연재료라고 하면 내화 구조와는 달리 불이 연소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구조가 불연재료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이 불연재료이고 기둥과 외벽이 내화 구조인 상태를 2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급은 모든 게 다 불연재료인 지붕도 불연재료, 벽도 불연재료, 기둥도 불연재료.
기둥의 불연 재료는 철골, H빔이라고 아시죠? H빔에 콘크리트를 두르면 내화가 되고요. 그냥 H빔 상태로 있으면은 불연 재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벽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은 내화 구조고,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불연 재료는 판넬입니다. 판넬로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불연 재료고, 그 콘크리트는 이제 내화 구조고요.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3급은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다 불연 재료인 상태를 3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급은 이 중에 모래도 가연 재료가 섞여 있으면 4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그런 건물은 없지만 극단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위에 천막이 있다. 그것도 4급입니다. 그래서 모래도 가연 재료가 있으면 나머지 구조가 뭐냐에 상관없이 4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1급 구조거든요. 콘크리트의 조조 구조, 그리고 위는 이제 슬라브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택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림 다 나오시죠? 네. 이거는 2급,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기둥인데 지붕이 슬래트예요. 이런 것들을 2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기둥은 콘크리트이고 지붕은 강판입니다. 전형적인 공장의 한 예가 될 텐데, 이런 것도 2급 구조죠. 그렇죠?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 벽에 그 판넬, 철골 트러스로 해서 판넬을 지붕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외벽도 판넬, 기둥은 철골조.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제 둘러싸면은 그게 이제 내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는 그냥 불연 재료로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3급. 이거는 이제 요새는 그 공법이 하도 다양해져가지고 사실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일상으로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딱 보기에 1급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기둥은 철골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가 그냥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기둥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철골조고, 이것도 판넬로 보이네요. 외벽이 유리가 있고, 그 지붕이 슬라브라고 하더라도 지붕이 슬라브니까 1급이나 2급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붕은 급수에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을 못 줘요. 사실은 외벽과 기둥이 급수를 측정하는데 뭐 거의 다 외벽과 기둥이 이제 역할을 하고, 지붕은 지붕에 따라서 그러니까 2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둥과 외벽이 모두 내화 구조인데 1급과 2급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지붕이 불연 재료이냐 내화 구조이냐에 따라서 1급과 2급을 구별을 한다. 이거는 사실 블럭이고 위는 슬래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2급이에요. 딱 보기엔. 근데 한 가지, 이 슬래트를 이루는 지붕 틀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이 지붕 틀이 철골이면 3급, 아니야 2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붕 틀이. 근데 이 지붕 틀이 목재인 경우에는 3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구조와 외벽이나 이 기둥의 구조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2급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지붕 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좀
이거는 뭐 판넬이고 이게 블럭이기 때문에 벽이 블럭이라도 기둥이 이렇게 그냥 이 철골인 경우에는 3급으로 봅니다. 벽이 블럭이라도 기둥이 그러니까 2급 이상으로 보려면 벽하고 기둥은 무조건 내가 보여야 돼요. 2급 이상. 뭐 천막은 당연히 4급이고요. 천막하고 사고하나는 뭐 이건 이제 목재 4급 구조의 대표적인 또 이 구조가 목재 구조입니다. 목재는 비싸요. 건축비가 비싼데 4급이고 4급은 저희는 1억 안으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에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목재도 4급.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4층 건물입니다. 1급입니다. 맞습니까? 네. 콘크리트 조의 슬라브 줍이니까 기둥은 내화 구조, 지붕도 내화 구조겠죠. 그럼 조족조 슬라브 줍 3층 건물입니다. 1급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내가 준 내용 아닌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좀 뒤틀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하고 판정급수하고를 다 따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좀 드리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가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위 철골 위 슬래트 집은 내화 구조이고 불연 재료니까 이 글이 맞죠? 그렇죠? 예. 조족조 블럭은 내화 구조입니다. 돌이에요, 돌. 돌을 생각하시면 되고 철골이 슬래트 집 단층은 2급이 맞죠. 아까 보여드린 그 건물인데 조족조 목골 위 슬래트 집 단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둥과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 슬래트 지붕은 2층을 2급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근데 이 지붕 틀이 목골이냐 철골이냐에 따라 가지고 2, 3급으로 나눕니다. 이게 아마 건물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그냥 몇 번만 경험하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철골 샌드위치 판넬 지붕 3급 맞고요. 경량 철골조 칼라시트 지붕. 경량 철골조 당연히 불연재료 칼라시트 지붕도 그 판넬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3급 맞고 철 파이프조 천막 지붕 단층 4급 목재 슬래트 기와지붕 단층 4급. 벽돌조 와주 단층 50평 음식점 몇 급입니까? 그러면? 2급. 그렇죠. 2급. 근데 이 와집의 지붕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와집의 지붕틀이 뭐냐에 따라. 이 와집의 지붕틀이 목재일 경우에는 3급, 철재일 경우에는 2급입니다.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게 제일 헷갈려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복합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구조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덧대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면서 구조가 다른 내용으로 건물이 마련이 되면 그거를 복합구조라고 하는데 일반 보험과 장기 보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보험은 복합구조를 계산할 수 있는 산출식이 있어서 요율이 만약에 기본 건물이 1급이고 그리고 거기에 판넬로 증축을 해서 1, 3급 복합구조 건물이 됐을 경우에는 요율이 1급과 3급의 중간 단계의 요율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일반 화재는. 근데 장기 화재는 복합구조 건물에서 무조건 열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1급과 3급이 있는 건물이라면 그것은
공장만 한대요. 일반 하잖아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저도 몰랐어요. 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공장 얘기하셨는데, 공장의 대부분의 그 건물 구조는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근데 거기에 천막을 엄청 덧대나요. 많은 공장이. 그럴 경우에는 복합구조 면적이 하죠. 30% 미만이면 복합이고요. 물론 뭐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네, 되지만 총량은 어쨌든 이 복합구조 산출식으로 네.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죠. 네. 장기는 무조건 4급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약간만 붙어 있어도 4급입니다. 장기는. 그래서 팁을 드리면 현장에서 우리 저기 기공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험료 좀 뽑아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우선 다음 지도를 뒤져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 지도를 딱 뒤져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천막이 붙어 있더라. 그러면 심사 올리시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불인되니까. 그런 건 그냥 심사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 안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팁 드릴게요. 공장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뢰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의뢰가 왔는데 답을 즉각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딱 갔는데 천막 있으면 그건 그냥 불이 난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확실히 제가 얘기하려고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급하게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목적물 안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보험가입 금액하고 제주달가입 보험가액 이런 내용은 다 아시죠? 감정가입이나 당구가입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보험가입 금액 모르시는 분 없죠? 보험가입 금액 모르시는 분 있어요? 보험증권에 박혀있는 게 보험가입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가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자하고 그 회사 간에 약속한 금액. 제주달가액은 어떤 물건을 짓기 위해 가지고 그 물건을 신축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제조달가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는 제조달가액 특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만약 10억짜리가 감가상각을 했을 때 7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원어치만큼 들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처음 만들 당시의 가액만큼 그 가입 금액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험가액은 사고가 났을 때가 이제 주로인데 사고가 났을 때 감가상각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현재 가치 그 보험가액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기 화재는 여기까지만 드리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장기 화재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실손 비례 상품과 실손 전부 상품이 있어요. 실손 비례 상품과 실손 전부 상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0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5억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 보험이 되죠. 공장으로 할게요. 공장으로 80호 코 이런 거를 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부 보험이 됐을 때 손해가 1억이 나면 그러면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간단하게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실손 비례 상품일 경우이고 실손 전부 상품은 10억짜리 물건에 5억을 가입했는데 1억이 손해가 났다. 그럼 1억을 다 줘요. 그거를 5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의뢰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음식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런 10억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 게 들어왔을 때 10억을 다 인수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인수입증에서 걸렸다고 칩시다. 10억은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이 업종에 대해서는. 그럼 사실 탑 리스크를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5억 이상 건물에서 그렇게 손해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5억으로 실손 정보를 드시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물론 여러분들의 기술과 재량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보험은 실손 전부 상품과 실손 비례 상품이 있고, 실손 전부 상품과 실손 비례 상품은 제가 드린 지금 그 내용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린 이 강의 안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안 받아요. 끝낼게요. 일반 보험 쪽에서 공장 화재 이쪽이 이제 언더라이팅은 거의 신규 안 받잖아요. 갱신도 안 받고 있고, 예. 일반 보험에서는 장기 쪽 화재는 어떻습니까? 일반에서 안 받아요? 공장? 일반 지휘 건 아예 안 받아요. 일반 막 일반 화재 공장을 안 받아요? 공장이든 대서든 전부 다 막혔어요. 일반 설계하면 안 돼요. 한칸 당사에서 손해율 때문에 다 접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반 뭘로 장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해요. 장기는 일반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장기는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가입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22년도에 그런 언더라이팅의 방향이나 그런 게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은 좀 적극적으로 아까 다른 이제 수성님 말고 이전에 다른 좀 것들은 어떻게 좀 개정하고 타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재물보험 쪽에 장기 일반 쪽 물 쪽 인보험은 예, 인보험은 인보험은 그래서 물보험의 어떤 언더라이팅 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건 어쩐지 여쭤보려고. 물보험에 대해서는 이 위에서는 예.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언더라이팅 센터나 장기 인수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좀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라라고 나와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만큼의 이 룸을 주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주어지면은 가입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야, 보니까 장기 화재 손해율 괜찮네. 일단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확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회사에서 했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일반이나 주택으로 주력해라,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팔았다 안 팔았다 하는 거는 비단 롯데만 그런 게 아니고 타사도 그래요. 그리고 대리점들하고 또 관계성에서 죄송합니다, 못 팝니다 했다가 6개월 후에 으쌰으쌰 해봅시다 팝니다 하면 또 아니 공장에서도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 있고 위험한 물건이 있고, 그런데 전부 안 받는다는 건 저는 좀 대리점으로 나가요. 처음 들었어요. 대리점.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놀라운 사실 많이 알고 있네요. 누수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재물보험과 관련해서는 저랑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저랑 통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업 관련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나가셔가지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재물보험 상품 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A부터 Z까지 한번 쭉 다룰 예정이라서 그때 좀 더 자세한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보험도 있긴 한데 내용 시간이 적어서 많이 다루진 못할 것 같고 45분까지 쉬고 오세요.